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남조의 정념의 기라는 아주 어렵고 난해한 시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정념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념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그 생각과 사념을 정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라는 건 우리 유치원의 깃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깃발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그 마음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내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소재가 바로 이 기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서는요, 고독과 번뇌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다. 그죠? 이 시적 화자의 마음을 한 폭의 깃발에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그 내면, 마음속 상태를 사물을 통해서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관념을 구체화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이 시적 화자가 방황과 번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예요. 아셨죠? 이 상태가 뒷부분에도 똑같은 그 구조이 나옵니다만, 자, 주관적 변형이란 말 잠깐 설명할게요.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화자의 마음, 즉 추상적인 개념, 관념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을 차고 선선히 간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변형이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자,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시간과 공간이죠.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화자의 시적 화자의 처지가 나온 거고요. 인간 존재의 고독한 숙명이요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건 모양 걸려왔더니라.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롭게 지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눈길을 보면서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평온함을 느끼네요.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 자, 화자가 느끼는 어떤 번뇌와 고뇌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정하자면 뭡니까? 순수한 삶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고뇌와 방황을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아셨죠? 눈 오는 내거리, 자, 내적 갈등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나서게 되면 눈길 위가 있는데요. 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있는, 하얗게 덮여 있겠네요. 편안한 그늘이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건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은 시인의 눈길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쌓이는 육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이런 장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둠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관습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맥의 흐름, 시의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의 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음의 기는 이재금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문형 표현을 써가지고 표현을 했네요. 근데 현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드러내려는 게 아닙니다. 눈의 음악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에게 뭡니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시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서면 눈길이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깃발은 이제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연결해서 볼까요? 내면의 고요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자, 보세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가정하는 거죠. 뉘우침, 그렇죠? 후회 없는 일몰. 자, 후회 없는 일몰이라는 것은요. 인생으로 말하면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듯이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고요히 꽃잎이 쌓이는 것처럼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시정화자가 이제 차분하면서 고요히라는 말을 통해서 순수한 그렇죠?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란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뭡니까? 삶의 죽음, 그죠? 후회 없는 죽음을 맞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항서, 자, 황제의 항서라는 거는 황제의 항복 문서죠. 그것과도 같은, 그렇죠? 밑에 이제 무거운 비애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비유한 단어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뭡니까? 화자가 초탈하고자 하는 정서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좀 답을 잘못 체크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O가 아니라 X입니다. X. 그쵸? 여기까지 밑줄을 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수능 특강 그 문제에서는 아마 요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조건을 걸었더라면 맞는 답지인데요. 초탈하고자 하는 정서는 여기까지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무거운 비애를 보조하는 그런 보조관념이기 때문에요. 원관념이 무거운 비애다라는 자체는 초탈하고자 하는 정서랑은
받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인 겁니다. 틀린 답지가 2번, 3번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가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3번도 추가로 잘못된 답이라는 거를 아시고요. 여러분께서 뭐 선생님들 계시니까 구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초찰하고자 하는 정서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능특강 답지에서는 이것도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자, 하얀 모래벌이라는 것은 깨끗한 거죠. 이게 이래서 이제 순수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바가 이제 드러난 거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절대자, 이게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또 하얗고 곱게 펼쳐진 모래의 이미지가 나왔죠.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때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다, 평화롭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정갈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음씨라고 했잖아요.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비애가 이제 어떻게 된다? 맑게 가라앉은 벗을 찾는 것, 이거죠. 그것이 바로 비애를 초탈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조건이 디귿이 여기까지 걸려야 이 X란 말이 O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쳐 있기 때문에 X가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경건한 삶에 대한 희구라는 것은 이제 강하게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됐죠. 그렇죠? 앞에서는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전이고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의 상태입니다.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그러니까 행동의 나열, 울고 기도드리는 이런 나열을 통해서 화자가 뭐 하는 겁니까? 염원하는, 소망하는 바에 대한 간절한 심리를 드러내는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핵심 정리 하시면 자유시 서정시고요. 제재는 기라고 봤고요. 주제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과 기원입니다. 그리고 기원적이고 애상적, 종교적, 엄숙미, 경건함이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 하시면 첫 번째 인간의 고독과 번뇌로부터 어때요? 벗어나서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고요. 화자의 마음을 정념의 깃발에 비유했죠. 화자의 고뇌를 아주 섬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경건한 어조죠. 그래서 화자가 바라는 삶에 대한 염원을 진실하고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혼란한 마음의 상태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이를 풍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렸어요. 또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서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의 상태 보였죠. 꽃잎이라든가 하얀 모래벌 이런 것이 바로 추구하는 대상이에요. 또 구체적인 사물인 깃발에 마음을 비유해서 내면을 형상화한 것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 보시겠는데요. 직기법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합니다. 연기처럼 차분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고요. 꽃잎인 양, 이 부분 아름답고 순수한 이미지. 그다음 황제의 항사와 같은 무겁고 슬픈 비의 이미지. 또 하얀 모래벌 같은 이란 건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자의 정서적인 추이. 정서가 이제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은 내거리를 통해서 고뇌와 방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편안한 그늘은 안정과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경건하고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추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소 난해한 시 김남조의 정념의 기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